아, 예, 안녕하십니까. 수화 주역 강의, 예, 이제 네 번째 시간인가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음, 지난주에 하도 낙서, 그리고 음양 오행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네, 음양 오행, 그러니까 동양학의 가장 뭐 기본이죠. 예, 음양학, 그 다음에 오행,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 자체에도 음양이 존재하니까 갑을 이렇게, 목도 각각의 목화 토금수에도 음양이 배치돼서 이제 십천간을 이룬다고 하죠. 10개의 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지로 내려오면 12지지가 되고. 일단은 저게 하도낙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하도는 어떻게 돼 있다? 이게 이제 하도죠. 하도는 음과 양으로 부호로 돼 있어요. 바둑과처럼. 그리고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하도는 선천이고 낙서는 후천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선천수는 1에서 10까지 다 완벽히 되어 있는데 낙서는 후천이다 보니 10 완성이 없다. 그래서 이제 완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도의 길이고 결과적으로 도에 돌아가는 길은 선천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여담삼아 했어요. 또 하도는 뭐라 그랬죠? 목화토 금수의 그 흐름이 어떻게 돌아간다? 상생의 원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수, 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우회전에서 원을 그리는 이런 방향이 상생의 흐름이에요. 상극의 흐름은 거꾸로 이렇게 역으로 간다. 그리고 화도와 낙서의 숫자는 바뀐 게 뭐냐면 금이 바뀌었어요. 여기는 27화의 자리인데 27이 이쪽으로 갔어요. 2하고 7이. 그 다음에 4하고 금이 이쪽으로 갔다. 여기는 4하고 금이 이쪽에 있는데 여기 바뀌었다. 하도와 낙서는. 여기도 27화 4구금이 27화 4구금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중앙에 토가 없다. 차이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원의 흐름인데 낙서는 각이다. 낙서소를 보시면 낙서는 삼극의 흐름을 했어요.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그 다음에 중앙에 5에 십자에 없고 여기 큰 차이점이라고 얘기했어요. 요거를 오행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기본 사항이니까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할게요. 보시면 또 재밌는 게 여기 낙서수인데요. 낙서수를 숫자를 알기 쉽게 썼어요. 5가 중앙에 있고 특이점이 뭐냐면 1하고 9, 3하고 7 양수라고 하는 부분, 양수가 아니라 홀수죠. 홀수라고 하는 게 중앙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양쪽에 2, 4, 6, 8 짝수가 배열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돼 있죠? 양쪽으로 10이 돼요. 4하고 6이 10이고 2하고 8이 10이고 1하고 9하고 10이고 3하고 7하고 10이고 또 하나 재밌는 거가 하나 있어요. 15의 마방진이죠. 마방진을 또 전략에 이용해가지고 전투에 승리를 하는 그랬다고 합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홀수는 3의 배수로 올라가요. 그죠? 3 곱하기 1을 하면 3이죠. 그래서 3으로 가고 3, 3은 9, 9, 3, 27. 그래서 27로 가고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홀수는 상생의 흐름으로 가요. 그죠?
이렇게 상세히로 또 원을 흐르면 들어와요. 반대로 짝수는 2, 2, 4, 2, 4, 8, 8이 16, 6이 12. 16에서 10자리 빼면 6 나오고 12 거꾸로 이렇게 역행으로 흘러가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우리 그 명리하시는 분들은 12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뭐 12운성이 맞다 안 맞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보시면 아까도 천간지지가 천간의 천간지지가 음양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간은 12운성이 맞는다고 얘기를 해요. 천간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양수라 그래야 되나요? 양간이죠, 양간. 양간은 12운성이 맞고 음간은 잘 안 맞는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양간으로 보면 양은 이렇게 12운성으로는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아요. 음은 거꾸로 간다는 얘기죠. 2, 4 숫자도 이렇게 숫자가 의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2, 4, 2, 4, 8, 8, 26 이렇게 역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12운성이 음간은 역행을 하고 마찬가지로 양간은 3일은 3, 3, 3, 9, 3, 9, 27, 3, 7이 21 돌아가잖아요. 그렇다. 이거는 숫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양학의 가장 기본되는 게 하도낙서고 거기서 이제 숫자 1에서부터 10까지 숫자에 대한 원리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오행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는 어떻게 구분돼요? 10천간 12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거를 다시 8개로 그린 거 이렇게 해서 요거의 글자라 요 숫자 글자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장 아는 게 기본이자 마지막인 거예요. 사실은 그거에 대한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모든 것을 다 품고 있고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 때문에 이제 오늘 목화토금수를 잠깐 또 얘기를 하고 갈게요. 그대로 식간, 목은 가불목이 있고 화는 병정화, 금은 병신금, 수는 임계수, 토는 무기토. 12지지는 천간이고 밑으로 내려와서 12지지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게 이제 거리고 각각의 진술충미가 양쪽으로 진술충미가 이쪽에 양쪽으로 배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지지가 되는 거고요. 목의 속성은 뭐냐? 인의 속성이다. 인의 예지신 배웠죠? 인의 속성이고 자상하고 다감하다. 화는 명랑하고 활발하다. 금은 의리, 인의 의고 의리 용감. 지는 지혜, 엉큼하다. 수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도 좀 그런 썼고요. 신은 토는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조율하고 중화를 해야 되니 신의 덕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색을 구분할까요? 목은 무슨 색이죠? 청색. 화는 붉은색이겠죠? 붉은색. 토는 중앙이니까 황토색. 그죠? 황색. 금은 백색. 수는 검정색으로 표시를 해요. 또 뭐를 얘기를 해볼까요? 계절? 목은 봄. 화는 여름. 토는 봄, 여름, 가을 다 배속이 돼 있죠. 한절기라고 하죠. 한절기. 금은 가을, 수는 겨울. 방위는 어떻게 되죠? 방위? 봄은 하시면서 따라 하시면서 이번 기회에 다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따라해 주세요. 봄은 뭐 있죠? 방위는 동쪽, 화는 남쪽, 토는 중앙,
금은 서쪽, 수는 북쪽. 그리고 우리가 팔개도 얘기했는데 팔개도 얘기했죠. 팔개. 목은 진깨랑 손깨가 목이에요. 화는 이깨. 토는 관깨랑 군깨가 되겠죠. 금은 건깨하고 택깨. 수는 숙깨죠, 숙깨. 감깨. 이게 송관간군. 네, 감깨를 쓰는 게 맞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육수라고 있어요. 육수, 사청룡, 우백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목은 청룡, 화는 주작, 남주작, 토는 구진, 등사, 금은 백호, 수는 현목. 또 뭘 해볼까요? 제 오장육부를 한번 여기다 볼까요? 보자. 목은 간장, 화는 심장, 토는 어디겠어요? 배겠죠, 배. 비장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비장. 금은 태, 수는 신장. 그러면 또 뭘로 구분할까요? 맛? 목은 무슨 맛이겠어요? 신맛. 화는 쓴맛. 토는 단맛. 금은 매운맛. 매운맛이 맞나요? 매운맛. 네. 토는 짠맛. 또 뭘로 구분할까요? 직업군으로 구분할까요? 목은 주로 교육이나 뭐 목수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직접적으로 목과 관련된 거. 화와 관련된 거는 여러 가지 일들을 벌리고 살짝 하기 편하니까 연애, 뭐 예능, 예체능 같은 것들, 네? 활발하게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다음에 토는 여러 가지 만물을 생산해내는 것들이니까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부동산도 좀 많이 맞겠죠. 여기서는 금은 아까 의리 뭐 얘기를 했잖아요. 의리 맺고 끊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죠? 맺고 끊는 거. 금경 이런 부분이 많다. 금융 금자체가 좋은 금융이니까 수는 유통 쪽이라든가 유통, 경제, 경영 뭐 이런 쪽. 인생에 비유하면 어떤 걸까요? 목은 어린 시절, 소년, 화는 청년기, 토는 중년, 금은 이제 장년으로 넘어가죠. 노년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숫자 좀 전에 하도 낙서에서 나온 숫자. 목은 38이었죠. 38. 화는 이치와, 토는 50토, 금은 4구금,
수는 일육수. 대략적으로 기본적인 것들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또 이것도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발음. 뭐 나중에 뭐 발음 오행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름 지을 때 이런 것들이 좀 알면 좋거든요. 혹은 아음이에요. 아음. 아음. 뭐가 있을까요? 기억, 니은, 디귿, 기억, 키역. 아는 서름. 이응, 느드, 트. 서름이고 소는 수음. 으, 이응, 히응. 이응, 히읗. 네, 이응, 히읗. 그 다음에 금은 치음. 시옷, 지읒, 치읓. 예. 네, 수는 수능. 이응, 이응, 이읒, 피읒. 네. 이렇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훈민정 해례본이 나오면서 이게 아니다. 이게 일로 가야 된다. 토는 중앙이잖아요. 중앙이고 토는 우리가 방이잖아요. 방. 토는 방. 하늘은 원방이고 토는 사방으로. 네. 방이니까 네모예요. 네모. 미음, 비읍, 피읍. 그리고 수는 흘러가고 동그랗고 유연하게 움직이니까 이응, 히읗, 후음이다. 나중에 훈민정 해례본이 나오면서 이게 맞는 거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오행에 대한 부분을 좀 다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계속 8개에 대한 거를 계속 못했는데 8개에 대한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8개는 다시 이거 한번 읽어보죠. 예. 일건천, 이태택, 삼이화, 사진내,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예. 주역이 재밌는 일화라고 해야 되나요? 예, 라이프니츠가 컴퓨터를 개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죠. 예. 컴퓨터는 1과 0의 이진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진법에 대한 착안을 주역을 통해서 배웠다,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역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진법 체계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이런 그 하늘에서 연못에서 하늘 아래 이제 연못이 있고 연못 아래 이제 태양이 있고 태양 아래 구름이 있고 태양 아래 구름 번개가 치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고 그다음에 물이 있고 땅이 있고 산이 있고 땅이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하늘의 형상의 순서대로 생긴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태는 연못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늘에 떠 있는 궁창으로도 볼 수 있다. 생성될 때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야지 위에 있는 게 그림이 전상으로 그림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요거를 말 그대로 이진법 숫자 체계로 만들면 000 음을 0이라고 하고 양을 1로 생각을 하면 000 001 010 011 100 101 110 111 이렇게 되겠죠. 순서가. 그죠?
이 순서대로 맞다. 이것도 이제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 계산 순서랑 0, 1, 2, 3, 4, 5, 6, 7, 8 0, 1, 2, 3, 4, 5, 6, 7까지 숫자가 딱 맞아요. 그죠? 순서 생긴 거 순서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1관천 2태택 1, 2, 3, 4, 5, 6, 7, 8로 매겼던 순서가 맞듯이 이진법을 체계로 해도 그 순서가 이 배열이 맞다. 그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좀 그거를 체계를 다시 한번 설명을 먼저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8개에 대한 계상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택계는 뭐냐면 택계는 소녀예요. 연못이라고 했죠. 연못이고 택계는 입이고 소녀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기뻐하다. 택계의 그 덕성은 기뻐다. 기뻐하다 하는 거예요. 기쁨, 하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에요. 근데 왜 감사에 대한 마음이냐? 그 이면에는 뭐냐면 그걸 배합계라고 하거든요. 음량을 바꿔놓은 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음량을 바꿔놓으면 이거를 배합계라고 해요. 음량을 바꾼 거. 요게 이제 음인데 양으로 돼 있죠. 큰 틀에서는 4개가 서로 간에 배합계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4개의 궤가 배합계로 돼 있다. 배합계는 음양이 바뀌어 있는 궤다. 그러니까 태는 기쁨인데 기쁨이 왜 기쁘냐면 그쳐 있기 때문에 기뻐요. 하늘에 대해서 내가 멈출 줄 알고 감사함에 그쳐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밝은 대로 이 화계는 어떤 의미냐면 뭐 권리다. 할게 큰 상징물은 말 그대로 태양을 의미해요. 날, 일, 태양. 그다음에 권리다. 공, 눈을 의미를 하고 육체로 가족으로 보면 중녀를 의미를 해요. 틀에서 요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건하고 곤이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건은 말 그대로 하늘의 기상이고 곤은 땅의 의미예요. 큰 땅.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하늘에서 땅으로 해서 그래서 아빠, 엄마. 그러면 여기 보면 소녀, 중녀, 장남, 장녀, 중남, 소남 이렇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여기 이 괴를 보면 이게는 무엇이 가장 이 전체 괴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까요? 이 두 개가 음이고 음양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느 게 가장 양이 차지할까요? 음이 차지할까요? 양이 하나고 음이 두 개니까 음이 이 전체 괴를 속성을 차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대표한다고. 근데 주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 3획계 중에서 요 양이 대표를 하는 거예요. 하나가 있는 게. 여기서는 음이 하나가 있죠. 여기서도 음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음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음이 하나가 있는 게 여기서 보면 다 마찬가지로 소녀, 중녀, 장녀. 여성을 의미를 한 거죠. 음이 이 괴를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건께 여기 진께랑 감께랑 간께는 요거랑 뭐가 대표를 해요? 양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양이 하나밖에 없는 양이 대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양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쪽 회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께는 양이 중심이니까 양이 밑으로 와가지고 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있어요.
쌓여 있는 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 우레 이런 형식, 이런 의미라는 얘기죠. 전에 이제 양은 여기 배에 보면 양은 양께는 항상 움직임이 있고 활발하고 위로 가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음은 마찬가지로 음은 내려가는 속성이 있죠. 밑으로 가라앉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택계를 보시면 택계는 아까 음이 주인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음이 양이 밑에 양이 두 개가 있어요. 양 두 개에 의해서 음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 둘이 나를 막 받쳐주고 밑에서 올려주니까. 이렇게 상으로 보면 요거는 어때요? 음 하나가 양 둘에 의해서 이끌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밝고 따뜻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밝아 보이는데 속은 내실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불이 어때요? 불이 겉에 표면이 뜨겁지 안에는 하나도 안 뜨겁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자체 개상으로 형태로 그물이다. 그물에 걸렸다. 이걸 통해서 그물을 만들어서 사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음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음 두 개가 양을 누르고 있어요. 양은 오히려 위로 치켜 올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움직임을 의미를 해요. 움직임. 그래서 장남이고 움직임을 얘기해요. 손께는 뭐냐면 양 밑으로 하나가 이것도 음이 주인공이죠.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양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바람의 큰 상징물은 바람이고 들어간다. 들어감에 대한 속성을 의미를 해요. 감은 뭐냐면 감은 주인공이 어느 거예요? 가운데에 있는 양깨죠. 양깨가 양쪽에 음이 있어요. 음이. 양쪽에 음으로 빠져 있는 상이다. 네? 그래서 빠지다. 그런 속성이 빠지다. 그러니까 주역에서는 이렇게 좋고 나쁨은 없지만 주로 이제 대인과 소인을 구분을 해요. 양깨는 대인이고 음깨는 소인이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양깨가 양쪽에 두 소인에게 말 그대로 남자가 두 여인에게 이제 빠져 있는 거죠. 헤어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이제 빠지다 이런 의미고 간깨는 뭐예요? 양은 양대로 위로 올라가 있고 음은 음대로 밑으로 쌓여져 있어요. 그 상태로 이렇게 멈춰져 있다. 그쳐 있다. 산의 형상은 뭐냐면 산이 막는 것도 되고 그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의 신체로는 여기 손이에요. 손이 어떤 물건을 막고 또 움직이는 물체를 정지시키고 하는 데 쓴다. 라고 해서 간깨를 붙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간깨는 또 어떤 형상이 있냐면 문의 형상이 있어요. 문 같지 않나요? 옛날에는 이렇게 위에 밑에 있고 밑에 문에 발 이렇게 내려 있는 것처럼 문의 형상이고 얼굴대로 이걸 뒤집어 놓으면 이게 이제 뇌개거든요. 뇌개는 밑에서 아래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이게 시장에서 사람들까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이런 의미도 다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곤깨는 말 그대로 땅, 유순한 땅. 하늘이 굳세면 굳셈을 따르는 유순함이죠. 하늘에 따르는 유순한 마음이. 왜냐? 이미 건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배합계 설명을 드렸는데 말 그대로 곤의 배합계는 건으로 내가 건을 품고 있기 때문에 유순한 마음으로 따르는 거고 덕성이 바람은 공손한 마음이에요. 이미 양을 하나를 품고 있어서 움직임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겸손하고 공손하고 겸허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밝고 따뜻한 마음. 반면에 이면적으로 안 좋은 뜻도 있어요. 항상 같이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덕성이고
요 한자는 되게 참 음미해볼 한자예요. 이것도 이제 설계전에 나온 얘기거든요. 요 자체는 설계전에 있는 걸 근처 제신 원치 저물 가까이에서는 내 몸에 있는 것들을 취하고 멀리서는 사물에 있는 것을 통해서 영물 취지하라는 이런 공자님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하늘은 신체로 봤을 때는 머리다, 아버지고, 그리고 오행으로는 금이다. 아까 이제 오행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금이고, 태는 연못이다, 기쁘다, 그리고 양이다, 그다음에 입이다, 그리고 소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음계가 맨 밑으로 오면 장녀, 두 번째 가면 중녀, 그다음에 소녀. 마찬가지로 양도 맨 밑으로 가면 장남, 중남, 소남. 간께가 소남이겠죠, 그러면. 중남은 뭐예요? 숙계가 중남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족은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이거 화는 눈이다. 그다음에 움직임, 발이겠죠, 발 신체로 보면. 그다음에 공손함, 무릎 꿇고 앉아서 허벅지라고 그랬나? 이거는 제 생각이었는데 허벅지다. 외울 때니 그렇게 외워라. 그다음에 물, 숙계는 귀, 간께는 손, 곤께는 배, 땅, 배, 어머니가 모든 만물을 이루는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기본적으로 속성을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팔계는 이제 점을 치거나 여러 가지 할 때 여러 가지 말을 응용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일단 기본적인 성질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적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 건에 대한 그 행동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이제 말씀드리면 건께는 그 삼액계가 다 양으로 강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독선과 냉정으로도 흐를 수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뭐 대인관계는 좀 원만할 거고 어떤 일에 있어서 과다성이 있을 거고 과감하기도 하고 항상 움직이다 보니까 금방 또 지치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피로감이 한꺼번에 확 올 수 있으니까 금방 지치진 않겠지만 그럼 확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했지만 거는 서북 방향이다. 그죠? 그 다음에 택계는 뭐 입이니까 어떻겠어요? 말 잘하겠죠. 말 잘하고 그 다음에 뭐 소녀니까 애교 많겠죠. 근데 부정적으로는 어떻겠어요? 뭐 잘 삐지거나 어떤 유혹이나 어떤 꾸며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화깨 봅시다. 화깨는 어떨까요? 화려한 거죠. 태양이고 화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맹렬적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열정적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 안에 이 음이어서 내실이 없기 때문에 허영심이 좀 있겠죠. 그 다음에 교만할 수도 있고 거만함 이런 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진기에는 뭐 발이고 움직이니까 움직임에 대한 부분이니까 어떤 일에서 민첩하고 활동적이고 가만히 있는 거를 되게 조급해하겠죠.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움직이니까 그런 조급함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손께는 어떻겠습니까? 손께는 겸손하고 너무 이게 겸손하다 보니까
자기를 너무 낮추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기가 있을 거고, 불안할 수도 있고, 예,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감개. 감개는 일단은 뭐, 함정. 함정 어디에, 양쪽에 음에 이게 빠지는 거니까, 함정이기도 하고. 뭐가 있을까요? 험난함이 있다. 함정에 빠지니 험난함, 좌절, 운둔,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대신에, 물은 또 뭐예요? 학계와 달리 내 자신 스스로는 양이란 얘기죠. 겉에 이제 외부의 환경이 그렇지만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정신만 차리고 자기에 대해서 이제 투철한 그런 뭐라 그러죠? 자기의 그 주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켜서 나가면은 길하겠죠 대신에. 그다음에 간깨. 간깨는 뭐 정지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간깨는 이 음을 추곡추곡추곡 쌓는 거예요. 산처럼 뭐 산은 또 어떤 인자를 의미하잖아요. 또 덕을 쌓는 거, 예. 중후함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한 항상 그쳐 있는 것 자체는 뭐 게으름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안 좋게. 그다음에 곤깨. 곤깨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능력이에요. 그죠? 그러나 대신에 어머니는 또 아이들을 키우고 그러기 위해서 본인한테 되게 인색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인색함, 탐욕, 이런 부분이 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8개에 대한 부분을 다 어느 정도 기본적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여러 번 보시고 반복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단어라 그랬잖아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말 그대로 뭐 구구단 외우듯이 아니 그리고 또한 이 음양이 어떻게 형성이 돼서 그거에 대한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음미를 하셔서 이거는 꼭 외워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씩 읽어보고 이거는 마칠게요. 예, 1건천, 이태택, 삼이화, 사진내,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